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하니 매물 소개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낭패를 봤던 기본적인 계약 시 주의할 점이나 또 부동산 관련 분쟁 등을 앞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매주 소재를 한두 편씩 정해서 여러분들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영상 퀄리티나 편집 내용도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발전되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가계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계약은 민법상 계약에서 낙성계약이 원칙이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이 되는데, 가계약금의 수수로 계약 성립의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면은 계약이 진행이 된 거예요. 대신에 가계약금이 일반적인 계약금에 비해 아주 미미한 금액, 원래 계약금이 매매 금액의 10%지만 가계약금이 1, 2%다.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면은 단순한 보관금에 그쳐서 가계약 자체의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낙성계약이 뭐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로만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100원에 팔겠다. 그럼 내가 100원에 살게.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가계약을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 중요 요소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계약은 양쪽 당사자를 구속하는 조건부 계약이 됩니다. 즉,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가계약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 계약의 중요 사항을 합의하지 않는 그냥 준비 단계의 계약. 두 번째는 본 계약의 주요 사항을 이미 합의 확정한 조건부 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말에 상가를 구하러 다니는 임차인이 좋은 위치에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를 발견을 했어요. 내용은 1층 대로변 12평 상가인데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원, 그리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권리금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구하시는 임차인 분께서는 옳다구나 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입금을 바로 했어요. 주인분한테. 다음 주에 계약을 하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좀 불안해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가게가, 생각보다 괜찮은 가게가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 월세도 저렴하고 왜 이게 내가 보러 갔을 때 남아 있었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본 계약을 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임차인이 주인분한테 자기가 자신이 없고 마음이 바뀌었으니 주인분한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가계약금을 넣을 때 입주 날짜,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주인분들도 오케이 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상가 내부에 좀 노후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리를 요구하셨고, 임대인분께서는 바로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체 컨택도 다 마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은
계약이 진행될 걸로 알고 이 물건들을 여러 부동산에 내놨겠죠. 물론 그 물건들을 다 내리고 손님도 보여드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까 제가 가계약의 두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본 계약에 이미 주요사항을 합의 확정한 조건부 계약이어서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에 양쪽 당사자를 구성하는 계약이 돼버린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주요사항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개사들이 주인분을 잘 설득을 해서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뭐 말만 잘하면은 합의가 된 경우도 거의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계약 날이 다가와서야 만난 상황에서 앞뒤를 다 자르고 좀 감정적으로 나오셔서 저조차도 임대인분을 설득시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것에 대한, 이런 비슷한 경우에 대한 판례도 있는데요. 제가 판례를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나오는데, 매매든 임대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약의 매매 계약 성립, 대법원 2006년 11월 24일 판례고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분이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되기는 했지만은 가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도 동네에 시내에 있는 그런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데요. 상가, 임대차나 분양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상가 임대차라는 게 자기가 그 삶의 터전을 잡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가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왔다, 위치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다고 해서 덥석 계약을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평일에 하루, 주말에 하루라도 그 상가 부근에 계속 그 주변을 관찰을 하셔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의 타겟층, 연령이라든가 성별, 그리고 이동 시간, 그리고 이동 인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하신다면은 이러한 분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가계약에 대한 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다음 주제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인들이 많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많이 부족하고 영상과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동산 정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